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이지의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나는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초심을 떠올려 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번 시간은 좀 뼈를 때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 초심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걸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말 잔소리가 아니고 조언에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그렇지만은 좀 더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커튼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창업 1년차 대표 영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영수가 오랜만에 이제 한 1년 넘게 자기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 영수 오랜만이야. 어떻게 뭐 잘 지내고 있어? 사업은 좀 잘 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영수라는 친구가 선생님 사실 제가 좀 고민이 있어가지고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 겸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래 뭐 오랜만에 왔는데 뭐 무슨 일 있어 얘기 좀 해봐 편하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영수란 친구가 저희가 이제 예창패도 덕분에 잘 지원받아서 끝나가고 있고 뭐 팀원들도 문제 없고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확실해지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이런 이제 고민들을 털어놓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뭐 어차피 사업계획서 처음 썼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도 세워놨을 거고 그러면은 그거 맞춰가지고 그동안 계속 뭔가 이제 발전을 시켜왔을 텐데 뭐 특별히 문제가 거기서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영수라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 BM이라는 거를 세워놓고 이제 방향성을 설정해서 잘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설정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이제는 이걸로 수익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뭐 사업이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운적인 요소도 작용을 하니까 사실 뭐 100% 확신을 가지는 그런 방안을 찾기를 원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좀 뭔가 좀 과거하고 다르게 좀 헤매는 느낌이 들어서요. 좀 방향성을 좀 잡고 싶은데 너무 막막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죠. 원래 그때쯤에 많이 그래. 잘 찾아왔어. 뭐 이렇게 온 김에 한번 얘기나 해보지. 그럼 오랜만에 우리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볼까?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만화가 끝이 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뭐 이맘때쯤 되면 다들 그런다 라고 하는 얘기가 멘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하게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맘때쯤 다들 이런다는 게 어떤 의미지? 뭐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 이런 이제 궁금증을 이제 자아낼 수가 있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창업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음 달에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제품 홍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시제품을 만들어가고 뭔가 계속 아이디에이션을 해가고 시장 조사를 해가고 또 팀원을 만나고 투자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계속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사업 계획서가 변화가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에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갈 길을 잃고 이렇게 좀 방황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게 보통 창업 1년 차쯤에 생겨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시점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사업이 어떤 틀이 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업이 나아갈 바, 방향해야 될 바가 그 시점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던 상황에서 가정에 가정만 거듭하고 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시작을 했던 예비 창업자에서 초기 창업자로 넘어가서 뭔가 어떤 한 회사의 운명을 책임져야 되는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대표의 역할을 맡으면서 가는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제 다행히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운도 좀 따라주고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방향성을 잘 설정해서 이제 가는 그런 창업자들도 많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창업가분들은 한 1년 차쯤 되면은 슬슬 이제 거의 난 누군가 여기 어딘가 수준의 그런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사업을 바꾼다는 건 피보팅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회사 아이템 아직 안 바꿨는데도 좀
약간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보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지금으로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아이템 자체가 좀 방향성을 확 틀어버리는, 좀 유의미한 쪽으로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좀 흔들릴 정도의 그런 변화를 피보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보팅도 그런 관점에서 어떤 변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아이템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 그래도 항상 변화는 생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원래 뭐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월 구독료나 아니면 가맹점 피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수익 창출 모델이 바뀔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플랫폼의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아니면은 팀이 그 사이에 더 영입이 되거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바뀌거나 이런 팀 빌딩이 달라지게 되면서 회사의 어떤 특성이나 사람들의 어떤 의견 구조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내년쯤에 시장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조금 엉성하더라도 당장 다음 달에 진입하는 게 이롭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고, 오히려 진입 시점을 더 늦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기게 돼 있는데, 그런 변화들이 하나하나를 볼 때는 그냥 그때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누적돼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말 이상한 그런 그 회사가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라는 게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키우고 키우다 보면은 이 회사라고 하는 내 새끼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크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혹은 오히려 이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닐지, 이런 이제 혼동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겪는 일이고, 사실 뭐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일이기도 하거든요.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결국 생존을 위해서 바꾸는 거니까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업의 방향성이 바뀌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문제는 이렇게 계속 방향성을 바꾸다 보면은 대표자가 갖고 있는 어떤 처음에 가졌던 어떤 사업에 대한 프라이드, 그 다음에 어떤 컨피던스, 본인의 어떤 그 확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 확신이 점점 얕아지게 되면은 내가 과연 이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그러다가 이제 의사결정을 다른 사람한테 밀어버리기도 하고, 뭔가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 또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조그만 실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거 수습하느라 힘들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면서 뭔가 그 확신을 좀 덜 갖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게 왜냐면 창업의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는 시제품 딱 만들어서 그냥 투자자 만나서 이런 얘기 하면 돼. 이런 정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떤 회사는 투자자를 일찍 만나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투자자를 나중에 만나는 게 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답이 없는 사업판에서 남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했고 이런 활동을 했지만, 내가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처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죠. 그 외에 뭐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은 뭐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성공 사례를 조사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과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성공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찾아보는 수많은 사례들이나 주변의 예시들은 이미 한 번쯤 일어난 과거의 사례들이지 현재의 나를 투영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신이 안 서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바꾼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나는 과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게 틀렸을 수도 있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들을 애매하게도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투자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수많은 멘토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수록 점점 더 혼동이 오면서 본인의 그 자신감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죠. 제가 사실은 가능하면 매출을 빨리 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매출을 내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시장의 니즈 자체는 확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니즈를 기반으로 뭔가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뭐 말씀드리지만 모든 회사가 뭐 1, 2년 만에 뭐 매출을 팍팍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확신이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대표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 어쨌든 본인의 문제인 거고 회사의 문제인 거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를 않죠. 결국에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대표가 그 책임을 져야 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표한테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거는 또 가혹하죠.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열악한 창업 환경에서 그런 건 너무 가혹하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나의 생각을 같이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누군가 있다면 정말 좋죠. 근데 문제는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직원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괜히 또 걱정만 끼쳐드리고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오지랖 넓은 친구들이 여기저기 퍼뜨리거나 괜히 어줍지 않은 이제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결국에는 멘토라고 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사람이 깨닫는 건, 나는 직원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바이어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고객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거래처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부모님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뭐 결혼을 했으면 뭐 부인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대표인데, 정작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저도 친구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회사의 대표로서 저의 회사의 고민을 친구한테 털어놓는다는 건 사실 되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얘기는 누가 들어주지라고 하는 그 극심한 외로움에 빠지는 게 대표라는 존재죠.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글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다행스럽게도 또 저를 또 이렇게 아껴주시는 상담사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런 일들을 늘 겪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컨설팅 아닌가요? 회사의 방향성인데 멘토링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뭐 혹은 우리 회사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구조 개선이 아니고, 정말 대표로서 갖고 있는 고민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스스로가 스스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얘기하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멘토링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고요. 사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도 상담이란 관점에서는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은 멘토를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 또 멘토분들은 여기에 대고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는 거 대신에 조금은 이 사람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잘 들어주고 정리를 잘해주고 나갈 방향을 조금 이제 같이 고민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멘토가 잘 없죠. 예, 뭐 이유는 너무 잘하는데 오늘 뭐 여기 멘토 깔려고 나온 얘기는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 제자들의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콘텐츠도 최근에 이제 저를 자주 찾아오는 그런 이제 그 제자 한 명을 보게 되면서, 이 시점쯤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콘텐츠를 짜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멘토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 저는 멘토로서 어떤 솔루션을 줄 것인가라고 하면은요, 보통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뭐 재정난에 있는지, 기술 개발의 벽에 부딪혔는지, 뭐 사람들 간에 마찰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은, 통상적으로 그런 어떤 물리적인 문제, 즉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돈으로 해결하거나 이렇게 직접적이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다면은, 단순히 대표의 멘탈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원한다면 저는 주로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즉 옛날 얘기라는 건 저의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건 꼰대짓이고,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처음 얘기, 혹은 그 친구를 처음 만나지 않았어도 예전에 그 친구가 창업을 시작했었던 그 시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혹자는 초심을 잃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초심을 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좀 초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아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초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가치는 실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최저시급만도 못한 그런 어떤 보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갈아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그건 못할 짓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단순히 나는 초심을 지키고 있어라고 하는 걸로 정신승리를 하는 건 사실은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 거고, 결국 저는 초심도 결국엔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2년 전에 어떤 모습이나 1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과연 본인은 얼마나 그 초심을 지키는데 일조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사람도 별다르게 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심을 잃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도 바뀌었으면서, 지도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바뀌었고, 그러면서 자기도 변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남한테 감히 초심을 잃었냐, 변했냐 했냐는 거죠. 오히려 저는 초심을 지키는 게 훨씬 더 그 구시대의 어떤 그 마인드를 계속 답습을 하면서 안 좋은 결과물들을 쌓아가는, 고집을 부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본인의 신념은 가지고 가지만 처음에 어떤 초심 같은 거는 좀 바뀌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어차피 초심이 바뀌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굳이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심을 찾으라고 안 했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초심을 떠올려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돌이켜 보자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초심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뭐 돌아갈 필요도 없고 떠올릴 필요 초심을 뭐 잃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하는 분이 굳이 옛날을 떠올려서 얻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설 곳의 방향성을 잃었다면은 내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길을 걸어와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봐야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애매한데 그냥 이론상으로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빨간 점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빨간 점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 빨간 점에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아니면은 뭐 상하좌우 뭐 이렇게 사방으로? 모르죠. 이게 지금 여러분의 상태인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과연 어디로 가는 게 옳은지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바로 그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과거에는 여기 있었고 지금 그 사이에 이런 길을 지나서 지금 이쪽으로 건너왔다. 그럼 적어도 내가 이런 경로를 거쳤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그 다음에 갈 길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쪽 방향 어딘가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게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냐, 여전히 정답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과거에 이어왔던 찍어왔던 하나의 점들을 계속 이어주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의 졸업사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커넥팅 닷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점들을 하나하나 이어가서 현재를 만들어 보면은 적어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건 간에 그게 되돌아가는 건지 앞으로 진입하는 건지 다른 방향으로 살짝 트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럼 적어도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잘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뭐 머리로는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저를 찾아왔었던 제자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지만은 그 본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지만 소셜 벤처를 지향하진 않았어요. 사회적 가치를 지원하면서도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을 꾸미는데, 즉 금전적인 이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걸 원하지만 꼭 좋은 일만을 하고 봉사를 해서 소셜 벤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게 약간 좀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을 구하고 진짜 나름대로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여전히 이 아이템의 본질 자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그 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돈을 벌고 수익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내가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 친구랑 거의 이것 때문에 한 일주일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결론적으로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자,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동안 이제 좀 돈이 없어서 고생도 많이 하다 보니까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많이 벌려고 하면서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니까 이걸로 벌 수 있는 돈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어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보통 이런 경우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데, 네가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나한테 왔을 때 했던 얘기를 난 아직도 기억을 한다. 너도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네가 원하고 싶은 건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세상이었고, 그럼 이 세상에서 네가 목표하고 있는, 자네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수익 구조의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5억이면 5억이라고 하는 이 매출이 회사를 유지하고 네가 처음으로 생각한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돈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2억, 이 5억이라는 매출을 100억으로 올릴 방법을 고민을 하냐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사업이라는 거는 해보다 보면은 본인이 어떤 그 알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직접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정을 거듭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한계치나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색깔이 너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뻔한데, 그 뻔한 거 안에서 딱 5억까지 나올 수 있는 거를 100억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거지를 쓰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결국 했던 조언은, 여태까지 이런 길을 찾아오면서 수많은 살들을 붙이고 그걸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요 시점쯤 됐을 때면 그런 것들을 잠깐 띄워놓고 원래 하려고 하던 일을 세우고, 그 사이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나열을 해보고, 그 안에 필요한 비용들이나 어떤 매출 구조들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아마 그 안에서 실제로 너희 회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비용이 나올 것이고, 그 수익 구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그럼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혹시 또 100억이 열릴 길이 놓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되면 또 새로운 가치가 나올 테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굳이 막 없는 100억을 만들어내려고 고생을 하고 살을 붙이고 거기에다 이상한 AI를 집어넣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더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돈이 없어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굳은 믿음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충분할 정도의 어떤 수익 구조를 생각하면서 왔는데,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방식으로는 수익 구조가 나오질 않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정작 내가 지금 이 수익 구조로 새로 만들어낸 이 구조 안에서 찾아보니까 이걸로는 한 2억에서 5억 정도까지밖에 못 벌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0억을 붙이려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0억이라고 한 요소만 잠시만 뒤로 밀어놓게 되면은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일단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아직 1년 차니까. 아직 1년 차니까 1년만 더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자리에 가서 보면 그때쯤에 보이는 게 있을 거죠. 아, 여기에서 내가 100억 구조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구나라든가, 아니면은 이 일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이 보이면 그때 이제 다시 고민을 하고 저를 찾아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작점을 알고 지금까지 왔던 길을 간다는 거는, 내가 수많은 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고 그동안에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붙이고 해서 핵심 요소라고 쌓아왔던 것들을 아주 잠깐 동안 털어버리고 그 중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을 붙여서 새로운 하나의 길을 정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가치들을 버리냐고는 그게 아니고, 털어놨는데 그 메인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달라붙지 않는 그 가치들은 어쩌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도 소중한 자산이니까 잘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를 제가 멘토링 할 때 굉장히 많이 해주고, 실제로 학생들의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의외로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좀 못하는 게 좀 있기는 하네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모든 사람이 저같이 훌륭한 멘토를 만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없나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제 경험상 봤을 때 초심을 떠올린다는 건 내가 처음에 무엇을 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나 이거보다는 내가 창업을 왜 생각했냐, 하고 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왜 창업이라고 하는 그 선택지를 골라서 내 인생의 옵션으로 가져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게 좋은데, 통상 제 경험상 보면은요, 보통 여러분이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야 당연히 뭐 100만 명의 사람들이 100만 개의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각각의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창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서, 지금 현재 세상에 없으니까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스스로가, 혹은 그냥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뭔가 기획을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아보고 거기에서 소비자 소통하고 하는 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회사 다녀가지고 받는 월급만으로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진짜 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나 정말 이 일 자체만 가지고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 이게 뭐 꼭 무슨 뭐 환경보호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이것만으로도 이 시장이 되게 정화가 되고 좋아질 수가 있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또 하나는 이건 좀 슬픈 일인데, 최근에 나온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일자리도 많이 좀 줄어들고 최근에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 5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틀리지 않아요. 모두 다 창업에 좋은 이유가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창업을 시작을 했다고 했을 때 한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돌이켜 봤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 가치를 여전히 실현해 가고 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보면 이 5가지를 중에 하나만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바를 사업으로 풀어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하면서 나도 행복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5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있거든요. 보통 우선순위가 딱 한 개로 기결되진 않지만 2개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사업으로 하고 싶어서라든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2가지 나오거든요. 그런 거 2가지만 놓고서도 내가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외로 많이 바뀌어요.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거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좀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작점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어떤 하나의 지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게 많은데 굳이 왜 초심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돌아온 길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앞을 보지만 뒤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창업을 생각한 5가지 이유가 뭐 저마다 다른 이유로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게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이거를 제가 앞으로 토픽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 5가지를 선택한 분들을 저는 지난 5년 동안 정말 수없이 만나봤고, 그분들에게 드린 지침이나 조언이나 어떤 사업의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경험을 최대한 되살려서 이 5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또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좀 컨텐츠가 길어가지고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1달짜리 컨텐츠입니다, 무려. 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창업을 생각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그 사실에서 조금이나마 확신을 잃고 있고 어느 순간 방향을 조금이라도 잃었다면은 여러분이 언제 창업을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여러분이 갈 길을 정립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초심을 되살리고 초심을 잃지 말자가 아니고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생각을 떠올려 보면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그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앞으로 갈 일이 과연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나 할게요. 2달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 제가 했었던 유튜브 강좌, 작년에 했었던 유튜브 강좌를 뭐 이렇게 좀 운전을 하면서 뭐
영상을 볼 수는 없으니까 음악도 듣기 싫고 그래서 그거랑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딱 틀었어요. 듣고 가만히 귀로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왜 마음이 아팠냐? 야, 내 뼈를 내가 때리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영상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어떤 그 주의를 주고 어떤 그 뼈를 때리는 말을 하는데 내 뼈를 때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저도 초심을 많이 잊어버려요. 예.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콘텐츠를 개편한다고 그러고 많이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아마 여러분이 최근에 몇 화의 그 영상들을 보면서, 좀 많이 형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이 PPT의 형식이죠. 지금 보는 요 만화와 같은. 사실은 제가 올해까지만 해도 뭐 책도 내고 뭐 강연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처럼 뭐라 그래야 되나 창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조금은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사업을 하고 뭔가 누군가와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진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코믹적인 요소나 자극적인 요소나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그런 트렌디한 요소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제 제자의 아이디어이기도 했는데 이거를 한번 만화적인 요소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빵집이란 요소로 동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한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포맷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 내년에 웹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이원복 교수님의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초중고 필독서를 창업 교과목으로 한번 창업 교육에 관련된 그런 초중고 필독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갈 거고 아마 내년 초에는 아마 여러분이 네이버 베스트 도저에서 저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림을 그리진 않죠. 전 그림을 정말 못 그리니까. 그렇지만 아마 저는 그런 꿈도 꾸고 있거든요. 그 꿈을 꾸게 된 거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고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지 그 초심을 되돌아봤을 때 지난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변화들을 겪었고 아직도 저는 제가 선택하고 지금 가져가고자 하는 이 방향 자체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겪었거든요. 근데 혹이나 다행스럽게도 과거 몇 개월 전에 제가 했던 말이 저 자신을 때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의 초심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여러분의 어떤 비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사업을 할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 그때를 떠올려 보시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